그건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나가. 짜증내요 그냥. 아니 뭐 유튜브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유튜브가 뭐 대단한 거야? 꺼져! 이게 뭐 돼? 이게 뭐 되냐고 임마! 뭐 돼? 대출 사기구나. 무직이었던 피해자는 같이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한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이 사람, 즉 브로커는 신용등급을 올리면 이사 자리로 취직시켜주겠다며 차량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한 딜러를 소개시켜줍니다. 피해자는 절박한 심정에 딜러와 계약을 했지만 차량은 받지 못하고 이후 브로커는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500만 원 정도의 차량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딜러와 계약한 차량은 대포차가 된 상황. 해결하기 위해 두 사람을 찾았지만 브로커와 딜러는 잠적하고 이후 차량을 찾았지만 처음 계약한 내용과는 다른 차량을 마주하게 됩니다. 3개월간 고군분투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카톡령을 찾아오게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사람이 누구죠? 일단 사람은 지금 같이 일했던 동생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옛날에 사기를 했느냐고 전과가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근데 알게 됐는데 자기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 알선하기 위해서 차량을 대출을 받아야 된다. 대신 신용등급이 올라야지 이사 자리에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차량을 대출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무직 상태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좀 절박해가지고 뭐에 응했어요. 차를 끌고 오지도 않았었고 차에 대한 상태도 아예 못 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뒤에 이제 중도상환이나 명의 이전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줬고 2달까지는 이게 할부나 이런 거를 잘 내줬어요. 근데 3달쯤 되니까 이제 잠적을 하더라고요. 누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차량 가액이 지금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370만 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고 왜 차량을 나한테 인도하지 않았으냐, 차량이 지금 대포차가 된 거인지는 지금 알고 있냐.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차량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를 봤잖아요. 차량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308번 다 뛰어다녔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 명의로 해가지고 차량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담보업자한테 차량을 맡기고 50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금 회사 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이 잘 사는 편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공장 다니면서 아침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냥 인생교육 했다 치고 그냥 캐피탈 중도상환을 어머니가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고 나면 결국에는 다 피해를 받고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방향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찾아온 거거든요. 경찰청 앞에서 그때 전화를 했어요. 왜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상태도 안 좋은 차량 2,370만 원에 대해서 전에 할부를 했고 성능에 대해서도 고지를 안 했었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 이렇게 물었고 자기는 법대로 해도 자기는 피해를 안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호소하면 호소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차량 대출을 받았던 피해자가 8명, 9명 이상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요점을 조금 짚어볼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하는 사람한테 취업 알선 뭐 이런 명목적인 목적으로 신용도를 올리자는 명목하에 차량을 대출을 받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거를 이제 응해해 주신 거죠.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차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사람은 정식 딜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기를 쳐서 본인들이 이제 사기를 친 내용에 대해서 불법적인 수익을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꾼인 거고 이 사람은 이 사기꾼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차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본인도 계속 수익이 나겠죠. 그 얼마의 수익이 있는지는 이 두 사람끼리밖에 몰라요. 둘이서 이제 돈을 나눠 먹었을 거예요. 뭐 몇 프로 대 몇 프로 아니면 얼마 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현금 영수증 뽑아볼까요? 탈세했나 안 했나? 제 중고차 경력, 제 카톡령 경력을 걸게 탈세했습니다. 둘이서 같이 했습니다. 차를 우리 고객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을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이 매매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차를 안 줬어요? 대포차로 골려가게끔 왜 이 사람한테 줬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한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그리고
어찌됐든 탈세에 대한 거 다 터뜨려버리고 그게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에다가 터뜨리는 겁니다. 업체 대표 그리고 업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직원이 실수를 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고객님하고 법적으로만 볼게요. 고객님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거기서 범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탈세입니다. 그것도 엮어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 인도가 안 됐어요. 인도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차 인도가 안 됐어요. 이 책임이 얼마나 커요 지금. 계약 누구하고 했어요?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차가 사기꾼 손에 들어가가지고 대표차로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까지도 추궁하셔야죠. 이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 추궁해가지고 손해배상이라든가 이거 다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 선임할 때 선임하셔야 돼요. 소송 가셔야 됩니다. 환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신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사기를 쳤다는 것 자체는요. 이 사람이 증명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증명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이 사람이랑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다. 돈을 줬다. 이거는 이 사람이 증명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는 그 피해자분들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공동체로 앞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걸고 넘어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 계약은 우리 피해 당하신 우리 고객님하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 높은 금액의 매매 계약을 했고 이 사람은 차에 대한 고시를 제대로 안 했다. 왜? 이 사람 전문가고 이 사람은 차량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차에 대해서 아무 내용도 없이 매매 계약서에 사인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그때 이 사람 얘기는 나오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 계약을 했고 분명히 2,370에 매매 계약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차를 줬고 근데 준 것도 아니고 이 차가 사기꾼한테 갔다.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자기는 피해볼 게 없다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잘못한 게 벌써 있잖아요. 너무 큰 잘못을 했잖아요. 왜 인도를 안 해줬어요? 그럼 이거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네. 이제부터는 법적인 제도 장치를 이용해서 라는 사람이 모든 피해를 감당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딱 팀장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잘 오셨습니다. 꼭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 잘 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잘 될 거예요. 고객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이후 카톡령은 허위 딜러가 일하고 있다는 부천의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카톡령이라는 업체에서 왔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오게 된 게 저는 여기를 자주 와요. 근데 이제 오면은 대부분들이 허위 매물로 오거든요. 근데 이런 사기건은 사기꾼이 이렇게 브로커로 낀 경우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왔을 때 이게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쟤는 큰 사무실 아닌가? 그런 사무실 아닌 거 이제 느낌으로는 딱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게 이 사기꾼을 못 잡게 되면 이 중간에 껴있었던 알선 딜러가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검사를? 저희가 법무사랑. 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쪽이 뭐 법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래, 고소만 했겠죠? 저기요. 그건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니, 그쪽이 뭔데요? 무슨 법무사 얘기. 뭔데 책임을 보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물어만 보지 왜 확정을 지으시는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얘가 지금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마요. 네? 아니면 얘가 아닐 수도 얘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애가 그죠? 예. 네?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 마셔야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렇게 왜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건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된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처음 들어갔고 그죠? 처음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그때랑 설명 듣기 전까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 아니 나가 아니 그 유튜브가 저러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사기냐니 하고 있어. 아니 정황상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그렇게 하면 돼? 유튜브가 뭐 대단한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꺼져! 이거 돼? 이거 되냐 이거? 돼?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격양된 분위기를 진정하고 허위 딜러가 일하는 회사의 대표와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합니다. 아까 내가 원성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원하시는 건 어떤 거세요? 저는 저 차를 몰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러면 저도 이 내용을 이제 알았으니까 A라는 사람은 사장님이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부분이고 이 사람이 입장을 해준다고 하고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네들 다 사기꾼이고 그럼 내가 한번 뭐라 그럴게요. 지금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중간에서 한번 다이 역할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사장님한테 전화하게끔 만들어볼게요. 저희 법무사 연결해 드릴 거고 이것 때문에 돈 들어가는 비용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변호사 선임 비용 그쪽에 이제 법적으로 나중에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까지도 잠적하고 사라져버린 허위들러. 아직까지도 카톡령은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이 싸움, 카톡령이 함께하겠습니다.